안녕하세요. 아트원 연구소입니다. 논문 작성 기본 상식. 오늘은 대학원 학위 논문에서 심사위원 및 교수님들에게 연구가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락, 상세, 겸손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연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많이들 있으시죠. 응답자의 설문 답변이 늦게 와서 통계 분석이 늦어졌다. 실험에 참여 중인 집단 일부가 코로나에 걸렸다. 텍스트 마이닝에서 파이썬이나 R의 라이브러리가 날아갔다. 아니면 개인적인 이유들, 임신, 교통사고, 지인의 상조사 등등등 셀 수 없는 무한한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중에 뭐가 됐든 교수님들과 심사위원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전 선배들부터 계속해서 심사 날짜만 다가오면 이렇게 변명을 했기 때문이죠. 너무나 익숙한 레파토리라서 다 그러려니 이해하십니다. 다만 문제는 어찌됐든 최종 심사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출을 해야 되죠. 그렇지 못한다면 설령 이런 일들이 진짜로 터졌다고 하더라도 심사는 보실 수 없을 겁니다. 오늘은 그래도 학위 논문 심사일까지는 어떻게든 제출할 것 같지만 단 며칠만이라도 더 조졌으면 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심사위원들이 논문 언제 주냐고 재촉하실 때 모험 답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전 이런 스릴 넘치는 그런 상황들을 즐기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히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겠지만 저 역시 심사를 계속 나가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런 학생들이 조금 불성실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객관적인 논문의 완성도보다는 자기 신변과 관련된 감정적 어필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게 보진 않습니다. 심사일 전에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전에는 심사위원들께 개별로 논문을 제출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내놓는 거죠. 그러면 심사일 당일 가서 현장에서 처음으로 원고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당연히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괘씸하기도 하고 좋은 내용이 들어있는 원고를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리뷰하기 어려워집니다. 물론 교수님마다 심사위원마다 조금씩 성향이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심사일 당일에 현장에서 처음 보는 논문 원고가 익숙하게 느껴져서 한 번에 컨펌을 주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한 번에 불합격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2차, 3차 심사 때 엄청나게 디벨롭된 원고를 가져오셔야 하지만 하는 그런 페널티가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본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차일피일 늦어질 것 같으면 첫째, 미리 연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수님들과 심사위원들이 무섭거나 평소 연락을 잘 안 하던 사이여서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럴 땐 과감히 전화를 드려야 합니다. 카톡 말고 메일 말고 당연히 전화요. 교수님들은 심사를 앞두고 잠수 타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보통 연락이 없으면 자동으로 얜 다 막히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아예 심사 대상에서 지워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한 학기에 많은 학생들을 맡는 교수님일수록 그런 성향이 크고요. 케어해야 될 학생과 빨리 졸업 내보내야 될 소위 똥차라고 불리는 올드보이 선배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졸업 대상자임에도 그보다 후임격인 대학원생들의 논문을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해서 늦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괜시리 일어나지도 않은 교통사고나 코로나 같은 얘기를 하면은 어떤 교수님들은 이렇게 되물 수도 있습니다. 너 괜찮니? 그런 심각한 일을 겪었는데 그 컨디션이 이렇게 심사를 뽑을 수 있겠어? 이게 속마음인 거고요. 둘째, 연구의 진행사항과 막힌 부분, 이것의 해결 방안의 일정을 상세히 얘기해야 합니다. 선제적 연락을 해도 연구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거나 막연히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추상적인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얘가 지금 핑계대고 있구나, 연구가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죠. 뭐뭐가 막혔는데 이 부분은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해결될 것 같다, 그래서 다시금 교수님한테 언제까지는 메일을 드리고 나서 문자를 같이 발송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장된 날짜에 제각 논문을 드리면 처음에 다소 늦은 것 정도는 쉽게 잊혀지고 금방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문 심사 앞두고 워낙 잠수 타는 사람, 약속 안 지키는 학생이 태반이거든요. 이 정도면 심사위원들 입장에선 양호하고 오히려 기특해 보일 지경일 겁니다. 셋째, 겸손해야 됩니다. 이건 굳이 설명드리기가 민망한데 학생분들 중에 간혹 너무나 당당히 자기가 늦은 걸 얘기하거나 아니면 메일 같은 것들을 보낼 때 늦은 점에 대한 사과나 반성 없이 그렇게 띡 하고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워낙 이런저런 학생들을 봐서 겉으론 무덤덤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런 학생들은 절대 곱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옛날과 달리 학교마다 기풍이 달라져서 학생들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의견도 받아주는 그런 학과들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도 딱 거기까지입니다. 특히 박사를 생각하지 않는 어린 석사 선생들이 이제 당돌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그 정도는 애교로 좀 봐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나이가
본인이 나이가 많다든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박사심사를 대충 하겠다든지 기본적인 매너도 없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계속 말이 돌고 돕니다. 심사라는 게 정말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논문에 대한 질적인 부분 이런 것들만 평가하고 끝나면 좋겠지만 학과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그 과정 자체가요. 심사 과정 자체가 심사위원들 이름도 들어가는 부분이라 내가 이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참여했다 이렇게 내가 이 학생을 사회적으로 보탬이 되는데 케어했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심사위원들을 적으로 삼는 선생님들은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교수님들, 심사위원들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 좀 안타깝긴 하지만요. 다시 요약하면 연락, 상세, 겸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저와 함께 논문 컨설팅 하실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